어디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나 여기저기서 한두 명씩 모여들더니 어느새 트럭 앞엔 동네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린다. 수세미에 옷걸이, 주방용기들도 보이고 삽, 곡괭이 등 각종 농기구에다 이건 밥그릇? 밥그릇도 팔아요? 찾는 거는 다 갖다 팔아요. 그럼 없는 게 뭐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건 없을 테고 그리고 너무 그거 너무 특이한 거를 못 갖다 팔아요. 이삿짐을 실은 건지 터질 듯 빼곡히 채운 트럭 2대. 오늘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 확성기 소리로 시끌벅적 요란하게 들어서는 2대의 트럭. 2대 트럭 중 작은 트럭을 모는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부녀는 전국 방방곡곡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트럭 만물상이다. 더 큰 트럭을 운전하는 게 바로 나, 24 꽃띠 조자해다. 이 마을에도 우리 부녀가 왔다는 소문이 어느새 돌았는지 동네 아줌마들 모여들기 시작하고 오늘은 뭐가 필요한가 둘러보며 뭘 살까 고민 들어가신다. 아들 군에 갔어. 아드님도 아세요? 예? 아드님도 아들도 아세요? 이리 오거든요, 네, 그럼. 뚝배기 집게 그거 큰 거 보여도 뚝배기 집게. 민юм이 아니고. 한두 해 본 사이가 아닌지라 안부 묻고 필요한 물건 찾고 물건 보랴 흥정하랴 바쁘고 정신없다. 프라이팬 니감 더 작은 건 없네. 이거 3,000원씩이에요. 이건 얼마짜린데? 3,000원 내가 500원 더 간다 그랬잖아 내가 큰 거는. 왜 자꾸 띠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나 먹어. 다른 인심은 후에도 애누리는 절대 사절. 이보다 어떻게 더 싸겠는가. 가격 흥정만은 딱 잘라 더 이상 없다. 내올 때마다 내 필요한 건 나나 떼었어. 도와줘야 되거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비싼 게 아니까네 뭐될 수 있으면 오도록 기다리잖아요. 얘가 오면 산다고 다 이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아줌마들. 말이라도 그저 고맙기만 하다. 그저 음료수 한 잔이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골 아줌마의 훈훈한 마음 씀씀이. 목 타던 차에 뱃속까지 시원해진다. 정이 많으신 할머니. 아이고 별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 보살님이라 그래. 보살님. 이런 게 시골 인심이고 정 아니겠나. 보살님인데. 진짜 없는데. 그런 거 말고 큰 돈 줘. 없어. 아버지 말고 빨리 내 바쁘단 말이야 지금 해진다고 이제. 10,000원짜리는 아버지에게 가고 1,000원짜리 잔돈은 나에게 오고 무슨 계산법일까? 야나 또 이제 해질게 오늘 결산을 슬슬 받아가야지. 옷이 장사도 안 될 때. 돈 세느라 정신없는 우리 아버지. 왜 돈 걸려요? 아드님이. 몰라요. 애기는 돈 갖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게 아니고요. 여 아직도 세상이 할머니들이 얘가 돈을 갖고 있으면 10,000원짜리를 자기도 정신없이 그렇게하지. 금세 줬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큰 돈은 내가 챙겨버려. 사오지 말았고. 밥때가 지난 지 한참. 하지만 늦은 점심임에도 시간이 없어 트럭 옆 길바닥에서 먹어야 할 판이다. 회사 있길래 우리 딸내미 입 벌어지는 거 봐라. 어? 야, 오늘 해 이거 완 오늘 사주는데 내가 이래 특별히 사준 거라고. 응, 많이 먹고 힘내가 오늘 더. 일단 배가 고프니 나도 아버지도 밥 먹느라 정신이 없다. 갈 시간이 없으니까 차를 내버리고 와. 그것도 그리고 또 네.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해도요. 돈 버리는데. 고맙습니다. 오시면서 자꾸 오시면서 밥 먹으러 하면 어떡해요? 이제 안 오게 밥 먹어라. 응? 밥 먹으라고 신경 써주지만 그래도 손님이 물건 찾으면 먹다가도 챙겨야 하는 게 일이니 먹다 일어나길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야 점심 식사도 끝날 것이다. 어느덧 해도 저물어 가고 트럭 꼭대기로 올라가서 물건 찾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수백 번이다. 잘 왔다 갔다 하네요.
한 6년 해봐요. 누구나 돼요. 나는 내 다녀도 이 아가씨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 아까워? 이런 데 다니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야 지금 대학생인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어? 어떤 게 아까우세요? 이 아가씨가 예. 너무너무 이뻐가요. 작게 가요. 5개나 두드려 깼다. 어? 할 거 없는데. 플라스틱 바구니 몇 개가 제대로 깨졌다. 나는 애가 이래가지고 이 나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요. 에이 괜찮아. 내가 줬다가 쓰던 거는 예를 들어 한 달 썼는데 위에 가지고 깼다. 그러면 기스 났다 하면 난 바꿔줘 버려. 왜요? 그래야지 이 자기들은 아까운 것도 면하고 또 나를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서로가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솔직히 그거 없으면 남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요. 생활용품에서. 그러니까 서로 믿고 이제 예, 이렇게 그렇지요. 쌓여서 예, 예. 장사하다 보면 플라스틱류는 잘 깨지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이번에 물건 왜 이렇게 다 줍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이래놓고 가면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치워야 되니까 아. 조금이라도. 손해야 그렇다 치고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어느 거요? 사라이 뭐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17,000원에. 니 자꾸 그럴래. 에이 장애보다 안 비싸다니까. 대한민국 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할머니가 왜 그래? 목이야.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흥정 끝나면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발휘한다. 근데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보고 보라기 때문에 집이 잘 없네. 그래 집에 없지. 아, 내가 올 때마다 없었어요. 나왔어요. 하배 어디? 세탁기 앞에. 18,000원 줬어. 이제 김장해요. 아이. 아니 멀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두 개 끼워줬다. 고맙다 그서 이모한테. 그죠? 시집이야 빨리 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직 안 됐어. 장사가 끝나야지. 오늘 매상을 판단을 해야지. 오늘 장사 영 못했다니까. 이마에 버려먹고 뭐 시집을 안 보내고요? 가르쳐도 안 가는 거 아직 나도 아까워서 어쩔 수 못 없고. 보내. 아버지는 더 젊어져 버렸네. 아 그렇지. 아버지 더 젊어. 내 괴롭혀서 그렇잖아요. 아이, 잘 가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팔아요. 아, 이게 칼치. 많이 파시오. 고맙습니다. 한 대는 어디 놔? 한 대 집에 놀아요. 고무다라이만 한차 가득 실리가 집에 있다고. 잘 가서. 오늘 장사는 여기서 끝내야 할 듯. 트럭 천막 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 일만 남았다. 장사가 좀 잘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오늘은 좀 안 되네요. 그럴 땐 좀 어떠세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막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늦은 밤 이미 어둠은 깔리고 날씨가 추운 탓인지 오늘 매상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흐린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오기 마련. 우리 분야는 내일을 향해 이 밤을 달려간다. 경북 영천. 모처럼 집에서 맞는 아침이다. 이 컨테이너 박스가 아버지와 내가 사는 우리 집이다. 간만에 하는 식사 준비. 이번엔 또 며칠 만인가.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만 해. 두부 구워주면 고맙고.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또래에 비해 능숙한 편이다. 달걀도 풀고 칼질도 쓱쓱. 오늘 아침은 계란찜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두부도 지진다. 그냥 어릴 때부터 간단한 건 했어요. 항상 아버지가 나가셨기 때문에. 어떨 때부터?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은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라면 같은 거 혼자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엄마 없이 자라 부엌 일을 일찍 손대긴 했지만 요리 솜씨는 솔직히 별로다. 하지만 워낙 밖에서 먹는 거에 익숙해 모처럼 집에서 먹는 밥은 반찬이 없어도 꿀맛이다. 깊은 맛은 집에서 먹어야 나아요. 어떤 맛을 떠나서 깊은 맛이고 또 음식을 먹은 걷고 와서 집에서 먹으면. 근데 사 먹는 거는 뭐 처음에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항상.
한 열흘 만인가 밥상을 마주하고 집밥을 먹는 게.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집이라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은 바람막이 등 방안 곳곳이 좀 허술하다. 근데 어떤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컨테이너. 하면요. 음. 그냥 좀 보통 집보다는 조금 추워요. 음. 좀 춥고 그다음에 한여름에 들어보면 너무 더운 것 같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집이란 느낌이 좀 안 들고 그냥 사무실 느낌. 사무실 느낌. 예. 그냥 잠깐 있다가 나가고 막 이러니까. 내게 식구라곤 아버지와 얼마 전 군대 간 남동생이 전부다. 그래서 어릴 적 사진은 달랑 이거 한 장이라고 할 만큼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게 언제 때 사진인가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이후에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없앤 것도 있고요. 음. 안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싫어? 그냥 딱 멈춰 있는 게 그냥 너무 싫었어요. 사진 보면 다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나 역시 여자이기에 예쁘게 나온 사진 한 장만큼은 소중하게 가지고 다닌다. 이건 왜 찍었어요? 이거는 하여튼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쁘네 이거는 좀에. 어? 오늘 보니 좀 이쁘네. 아버지 이거는 기계적인. 이쁘다는 아버지 말에 좀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진다. 정말 저렇게 화장하고 이쁘게 차려입어 본 게 언제였던가. 나도 저런 때가 있긴 했는데. 오후에 출발해가 불국사로 돌아가 해안선 탈기고. 야고 이번 코스는 주민중까지. 물건 보충을 위해 잠시 들른 거라 내일부터 다시 장사 시작이다. 일정을 짜는 건 아버지의 목. 다른 건 몰라도 이동해야 할 지역과 일정 정하는 건 아직 내가 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번엔 주로 바닷가를 따라 이동할 예정인데 올해의 마지막 장사 일정이 될 것 같다. 적응하니까. 장사 떠나기 전에 필요한 물건도 충당해야 하고 가져갈 것도 챙겨야 하고 아침부터 아버지와 난 이래저래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다. 한 개라도 밥을 시켜. 미처 물건하러 가지 못할 때는 반대로 물건차가 집으로 온다. 가져온 물품은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바가지, 소쿠리, 바게스 뭐 이런 거예요. 직접 안 가고 이렇게 갖다 주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시간이 없고 이만큼 실을 빈 차도 없고 그때 막 한 달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진 이것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어떻게 또 실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돈하려고요. 어제 물건이 요새 김장철이라가 다라이가 빨리 빠지거든요. 어제 물건 한 차 갖고 왔는데 이제 올려야 돼 다른 차에. 이번 장사의 가장 인기 제품은 단연 김장철 필수품 고무대야. 하나라도 더 빼서 챙기느라 무겁고 힘든 것도 다 잊은 채 물건 빼기에 열중이다. 어떡하겠다 이제. 됐고.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힘든 일 하는 거 보면 좀 어떠세요, 마음이? 뭐 조금 해주고도 뭐 생계 유지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표 안 내고. 속으로는 그러지요. 다른 여성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보던 게 뿌듯하고. 뒷짐지고 서 있던 아버지도 어느새 고무대야 옮기는 일을 나서서 돕는데 어째 하나 옮기는데도 이젠 힘에 부치고 버거운지 아버지 얼굴빛이 안쓰럽다. 정말 하루하루 틀려지셔요. 그냥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말짱하게 하시던 거 이제는 중심도 잘 못 잡으시고 한두 개 들으면서도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 하거든요. 이제 니보다 힘 더 없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손발 척척 맞는 우리 부녀. 이렇게 손발을 맞춰온 것도 어느새 5년이 흘렀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도무지 빈틈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간 곳곳엔 각종 물건들로 가득 찼다.
삽과 낫, 곡괭이 같은 농기구에 철물 도구는 물론이고 소소한 여러 가지 잡화에다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이라면 없는 게 없이 다 실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다 외우는 것도 큰일이다. 출발. 물건도 어느덧 다 챙긴 듯하고 슬슬 출발 준비가 끝난 것 같다. 이제 우리 부녀 다시 여행을 떠날 시간이다. 날씨가 좋아진 탓에 이번 장사길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올해 마지막 장사이니만큼 더 기운을 내야겠다. 내가 운전하는 건 2.5톤 대형 트럭이다. 우리 집 세대 트럭 중 제일 큰 차다. 이 일하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 제가 사무실 가서 앉아 있고 그렇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다니는 사무실 왜 그만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아요. 네. 정말 너무 딱딱한 게 싫어요. 이렇게 막 다니니까 좋아요? 네. 근데 막 힘든 일도 하잖아요. 올라가서 막 무거운 거 내리기도 하고. 네, 그 정도 안 힘들면서 하는 일이 어딨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 트럭 만물상에 나섰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덧 5년째. 남동생이 군대 가기 전까진 세 식구가 차 3대를 몰며 함께 장사를 하는 트럭 만물상 가족이었다. 이 마을에도 우리가 도착하니 할머니, 아줌마들 모여들고 여기저기서 필요한 물건 종류 물어보고 대답하기에 정신이 없다. 그래 200이다. 네, 10마리면 200이다. 200은 좀 넘어요. 역시 인기 제품은 고무대야. 워낙 크기도 크고 무겁지만 요령 있게 빼고 물건 내리는 건 이제 식은 죽 먹기.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는 일이니 이 정도면 소리 들어도 될만하다. 아줌마들 물건 놓고 흥정 시작하는데 여전히 한 푼이라도 깎아보려고 1,000원만을 외쳐보지만 내 사전에 애누리는 없기에 단칼의 흥정은 여기서 끝이다. 갖다 주도 안 해. 영철아 뭐. 1,000원 빼돌라키. 다만 인심이 박하다 하면 안 되니 빨래집기 세트 하나 드리면 아줌마 어느새 흡족해한다. 저들 딴 데 가는 10,000원 주는 이건 5,000원 주 샀더니 나 10,000원 주에 5,000원 내도 돼. 여기가 싼 데를 어떻게 하세요? 안에 한번 사봤잖아요. 사고 또 이제 소매점 사고 또 소매점하고는 반값이라.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큰 고무대야를 척척 올리고 내리는 걸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할 때도 많다. 젊은 여자애가 무슨 힘이 저렇게 센가 하는 얼굴들이지만 사실 힘보단 요령이다. 그래요? 예. 정말 무거워요. 나를 안 치우는 게 아니야. 정신 안 해줄게. 아줌마들과 물건 가지고 흥정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단연 결혼이다. 아직 시집갈 나이도 아닌데 어쩌면 그리들 결혼 운운하며 내 귀를 울리시는 건지. 그래서 난 어디 가나 인기 좋은 며느리감 1순위 후보다. 누가요? 아, 여기 사장님이. 네, 바쁘네. 우리 매일 하도 매일. 네? 매일 보면 막 안 되나? 며느리 하시게요? 매일 하지 뭐. 생활력이 강하거든. 워낙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 나가시 매일 봐놓으면 뭐 살림 잘 알아서 하겠나? 네. 다음에 우리 집 시집 오라 해. 어? 우리 시집 와야 돼. 어? 야가 오늘 왜 이래 즐겁지? 내가 누가 막 네 시집 오라 할지 가만히 생각해도 즐겁지? 좋단다. 아이고 빨리 시집 가거라. 아, 즐겁단다. 생각만 해도 저기 빨리 보내고 싶으세요? 뭐 지마음이지 뭐. 내 뭐. 지금이라도 당장 시집 간다고 하면 간다 하면 보내줘야지 뭐. 늙고 내야 오이됐든 간에. 간다 하면 보내줘야 되는데 있으면 내야 좋지. 아버지의 놀림까지도 그저 웃고 넘긴다. 갈 길 바쁘니 또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는 곳마다 결혼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게 제일 궁금하신가 봐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부합해서 그런가? 그것도 있지만 걱정되는 안 되게 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농촌 총각들
외국에서 여자 사들여온다 이러니까 왜 그런 거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여자가 아니라 선모습 같은데 24 한창 꽃띤 젊은 여자가 떠돌이 장사에다 대형 트럭 운전까지 하고 다니니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운전만 해도 그렇다. 아무리 좁은 길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요리조리 잘 피해 능숙하게 빠져나온다. 어떤가 내 운전 솜씨가. 트럭 운전 5년에 이 정도면 베테랑 다 되지 않았겠는가. 저렇게 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잘 빼시네요. 경력이 쌓였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없어요. 옛날에는 심심하면 담 콕 받고 할머니들한테 혼나고 할머니들 참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네. 허심 좀 하지 그러고 그냥 보내주시고. 그 동생한테도 제 차를 안 맡기고 맡긴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맡기는 거 같아요?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키우셨지만 성격을 아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성격? 좀 안 좋게 말하면 겁먹고 네, 좋게 말하면 좀 가감하고. 장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오지 마을까지 안 가는 것 없이 어디든 가는 우리 부녀 만물상은 트럭이 들어가는 길만 있다면 다 갈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긴다. 어? 저 쓰레받기 와, 뭐 그냥 날라갔단 말이다. 안 좋았나 그래? 우회중으로 뒷차 큰 차 따라오면 밟았는데. 하나도 없나 그러면? 몇 개인데 그게? 몰라 한 5개 6개. 뭐 하여튼네. 지가 팔았으면 묶어야지. 나 내한테 시키는 게 그러지. 내가 금세 이자 뿌린데. 그러니까 가자라 그러면 다른 거 찾으라 소리를 하지를 말지. 맨날 딴 거 찾으라 그래. 해놓고는 맞아 하도록 놔두면 되지. 자꾸 좀 그 몇 개인고? 한 3개, 4개 없어졌겠지. 10개 없어졌다. 1개 팔아서 5개. 아, 내가 깜빡이 핀다만 옷이 자꾸 무슨 깜빡.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 아빠 묶으라 했는데 안 묶어서 예. 물건이 도망이 갔어요. 지금도 애가 타가 니는 자꾸 늦잘 지기고 나는 가야 되고. 응? 무슨 아가 말 아직 돈 욕심 낼 때가 됐는데 막 돈에는 막 욕심이 없어 무슨 아가. 돈이 욕심이 내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욕심이 됐거든. 그래서 욕심 나는 없이 욕심을 안 살라고 부리는 하네. 거야. 참 많이 참는 줄 알아. 조금만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잘못은 다 나한테 떠넘기는 건지. 솔직히 나도 아깝고 속상한데 오늘은 나도 열받는다. 하지만 아버지 잔소리에 대꾸하기보단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버린다. 이래야 나름 덜 싸우게 된다고나 할까. 마음 급한 아버지가 날 찾아 나섰다. 차 마시고 앉아있는 날 본 아버지. 이 시간에는 10만 원이라고 어디 가도 기본이. 안에 안 가. 제일 바쁜 시간이라고 매일 장사하면 캐도 말이야. 그냥 참말로. 누가요? 하여튼 여자들은 내 여자 편 들으면 난 미치겠다니까. 여자들이 어딨는 게 2명. 아 가는 데마다 다 그래. 장사 다니면서 아버지와 나 둘뿐이니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야 늘 다반사지만 매번 지는 건 내 몫이다. 이번에도 그냥 웃고 아버지를 따라 나선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아, 내가 왜 이 일을 같이 해가지고 그럴까 이런 거. 후회는 안 되는데요. 그냥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냥 나이 드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온 날이 더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나이상으로서는.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안 그렇잖아요.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관점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느긋느긋하고 아버지는 막 조급해하시고 답답하시고. 약 올리는 기가. 성격 자체가 문제예요. 야.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장사를 하면 맨날 내가 가르쳐 줬잖아. 어느새 아버지는 또 다가와 잔소리를 시작한다.
이럴 땐 일단 피하는 게 상책. 그냥 창문을 올려버렸다. 이 시간에는 하는 데서 그대로 이익금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때까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싸움보단 이렇게 해서 한풀 분위기를 꺾는 게 낫다.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오늘은 아버지와의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 어느덧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이제 숙소를 찾아야 할 시간이다. 밤중에 트럭을 몰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 보면 차를 댈 곳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주차할 곳으로 선택한 데가 바로 경찰서 주차장이다. 여긴 시내니까 차를 그냥 함부로 막 못 대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괜히 돈은 올려도 있고 이래서. 네, 그니까 여기 이래 믿을 수 있는데 저녁에는 허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경찰서마다. 예, 그래갖고 저녁에 대고 아침에 찾아가고. 예. 트럭 안에 물건들이 다 돈이니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도 큰 짐을 더는 거다. 오늘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하루 신세를 질 테니 안전 문제만큼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 숙소 들어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빨랫거리 챙기는 거다. 집 떠나 지내는 날이 긴 탓에 매일 갈아 신어야 하는 양말과 속옷은 그날그날 빨아서 챙길 수밖에 없다.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더 귀찮더라고요. 일단 집이 아니니까 원래 집 떠나서 편한 게 어딨어요. 1년 12달 중 집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탓에 이런 생활이 이젠 훨씬 더 익숙하다. 하루 종일 장사하고 운전하고 피곤과 스트레스가 몰리니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래서 내겐 잠자는 시간만큼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고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된다. 다음 날 아침 잔뜩 구름 낀 회색빛 하늘. 주룩주룩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 쉽게 그칠 비가 아니다. 비 많이 고이기 전에 달아야 공부 달아야 비 고이기 전에 가자. 우리 아빠는 아침에 이거 갖고 나왔는데 이거 이거 먹는 거. 이거 학대 자국이다 하고 싸웠는데. 야, 심하지요? 이게 다 멍이에요?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다라이가 무겁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일하다가 멍 들고 다치고 그러면 결국 그 다음 날 알아요. 이렇게 다치고 힘들고 근데 왜 하세요 도대체? 네, 그러게요. 그게 매력이 아닐까요? 사실 내 멍자국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아버지인데 괜히 한 번씩 그래 본다. 비가 와서 여긴 장사 안 될 게 뻔하고 하루 공치기 전에 비 안 오는 지역으로 얼른 이동해야 할 것 같다. 겨울 날씨라 빗길이든 눈길이든 날씨가 굳으면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높이 솟구치는 파도를 보니 안전운전은 물론이고 오늘 장사까지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여긴 빗줄기가 좀 가늘어져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 코스를 오른쪽 코스만 치고 끝까지 들어가고 나오면서 또 왼쪽 코스 한 번 더 치면서 나오면 된다. 굳은 날씨에도 장사 쉬지 않고 나선 아버지 결정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지만 쉽게 내색할 순 없다. 하지만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싶고 쉬고도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아버지와 아웅다웅 하는 걸 재미삼아 스스로 마음을 달래본다. 남자가 훌륭하게 댕기면 해야 돼. 아, 늙으면 올라가면 요새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아무거나 하면 되지. 젊은 여자가 트럭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거운 거 들고 날고 하는 게 걱정스러워하는 말씀이겠지만 남자 여자 운운하면 괜히 속상하기도 하다. 혹시 남자라고 태어나서 스트레스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 그런 생각 종종 할 때 있어요. 어떨 때? 그러니까 많이 부딪힐 때 힘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될 때 내가 남자나 힘이 좀 더 셌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괜찮아요. 솔직히 큰 물건 빼고 꺼내야 할 때 힘에도 붙이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인지 남동생이 더 생각난다.
같이 장사 다닐 땐 이런 건 동생이 척척 다 해줬는데 이젠 모두 내 몫이다. 보자. 여 사다리에 걸쳐 사다리. 내 몸집도 들어갈 고무대야 하나를 거뜬하게 들어 아래로 내린다. 올릴 때 내가 힘들잖아. 근데 이거 다 이거 다 새거. 고무는 다 그래. 그래 고무는 이거는 씻으면 돼. 그래도 씻으면 돼도 이거는 씻으면 돼. 새거 사는데. 색인데 헌거 아닌데. 헌거 아닌데도 다 헌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씩 그건 가져야 돼. 씻어야지. 결국 깎아보겠다는 심사. 대한민국에 고무 깨끗하다 소리 못 들어봤어. 야야 불러. 15,000원에 4,000원. 19,000원. 19,000원, 19,000원에 13,000원. 19,000원에 13,000원. 32,000원. 32,000원에 7,000원. 39,000원. 39,000원에 1,500원. 39,000원. 45,000원. 500원 빼고 그럼 3만 원. 그것도 그렇게 뒷자리 되네. 500원 떼고 4만 원 낙찰. 계산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제 혼자여도 저도 사람이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뭐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아줌마들 없어 재밌대요 그게. 장사도 계산도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부녀다. 네, 한 마리 가요. 그날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다리 아프시다 그러고요. 되게 불편하시니까 들어요. 같이 사는 경우 정말 없어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혼자 사는 어른들이 참 많다. 할머니를 대신해 물건 갖다 드리면서 뚜껑 하나라도 챙겨놔 본다.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께 물건을 팔고 할 때 드는 느낌은 왠지 더 남다르다. 할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값 받아들고 웃으며 인사하고 나오지만 내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건 그냥 기분 탓일까?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요즘 살아가는 젊은 그거로서는 마음이 아파요. 왜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그럴 텐데 요즘 바쁘다는 핑계 대고 정말 안 찾아뵙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면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더 신경 써드리고.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고마워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엔 수도꼭지 술이다. 수도와 연결해서 써야 하는데 할머니가 하시기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해드리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이건 이제 틀어놓고 물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건 이래가 도저히 안 돼가. 네, 우리가 데쳐갖고 꼽아놓으면 돼. 네, 여기 꼽아놓으면 계속 나와.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니 할머니도 흡족하시고 나도 기분 좋다. 굳이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못 하시는 줄 알면서 그냥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시간 내고 그러면 되는데. 할머니 뭐 냄비 꽂기나 갈 거 없어요? 냄비 꽂긴 다 있는데. 그러면 뭐 고쳐야 될 거 없어요? 할머니 고칠 거 있으면 주면 고쳐주는데. 고쳐준다고? 응. 없어요 오늘은. 떨어뜨렸다. 돈이 없구이다. 뭐 얼만데 그게? 네, 5, 6. 그래서 다 주고 말아요. 연다 9개 분이세. 평소엔 절대 애누리 없는 아지만 동전 하나까지 세워주시는 할머니에겐 그냥 있는 대로 받는 게 내 계산법이다. 예, 안녕히 계세요. 이번엔 또 뭘 고쳐야 하는 건가? 식당 아줌마가 내놓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손잡이가 말썽인가 보다. 못질 망치질 할 것 없이 수리공 저리 가라 할 실력 발휘만 남았다. 자, 맡겨보시라. 한 대는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대 군에 갚았어요. 군대 갔어요. 네. 자, 스가 있어요. 항상 세 대가 다니니까. 맞다 새 냄비 됐네. 응. 새 손잡이 잡아보고 좋아하는 아줌마. 안 그래도 아직 충분히 쓸만한데 손잡이 하나 때문에 버릴 수 없지 않나. 들었어. 너희 손잡이 꽂아준다는 소리는 들었거든. 손잡이 하나 갈았을 뿐인데 몇 분 안에 뚝딱 고쳐낸 내 솜씨에 이제 냄비는 새 것이나 진배 없다. 끄떡끄떡 하는 거 삽자루 부사지 나 꼴찌 주고 간다니까.
근데 아빠가 해야지 왜 딸이 망치질을 해요? 내가 손을 다치. 나 아드님인 줄 알았어. 이거 어디서 들었어, 아빠? 만능이네 만능.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쳐주려고는 생각을 그래. 안 했는데. 물건 하나 팔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리까지 해주니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다. 이걸 왜 여태 몰랐을까 하는 아줌마. 내 망치질에 신기해한다. 잘했어요. 당연하지요, 내가 누군데. 이쁜 손잡이로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 냄비와 프라이팬. 수리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갖고 나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갖고 나가도 저들이 가게에서 하나 팔 생각하니 거기서가 아니 그리고 이런 큰 냄비 갖고 어떻게 나가 창피하게 시골에서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물건 안 팔고 팔 수도 있는데 고쳐주니까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죠. 우리는. 너무 고맙죠. 냄비 한 개 산 것값밖에 한 것도 안 되네. 모르고 이거 버리면 새로 사야 돼. 얼마 아까워. 그러니까 난 몰랐어요. 수지 맞으셨네. 예, 땡 잡았어요. 7,000원 내드려요.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수리를 해주는 근데 아깝잖아요. 어차피 한국에 나와갖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냥 가면서 고툴털이나 다시 재활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냥 버리면은 어차피 그 개인의 손해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이유는 안 남잖아요. 이윤요? 근데 앞으로 계속 앞이 앞날이 많으니까 그 순간 때문에 그 이윤을 그거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건 아빠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인가요? 물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배웠으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지요.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 쌓여간다. 날 보며 돈 욕심 없다고 가끔 구박도 일삼고 늦장 부리면 늘 재촉하는 아버지지만 사실 아버지 역시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강조하신다.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 버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 건 아버지의 신조이며 나와 일치된 생각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치려고요. 아니 날이잖아요. 낮인데 오늘은 별로 장사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것보다 일찍 마치고 쉬기로 했어요. 이렇게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럼요. 매일 잘 되면 어떡해요. 세상은 공평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균이 만들어지니까요. 생각 같으면 매일같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낮에 일을 마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모처럼 일찍 장사 마감이다. 밤늦은 시각 두리번 뭔가를 찾아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요 PC방요. PC방 왜? 학교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왜 학교로 PC방을 가요? 저희는 사이버 대학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요? 한 1년 됐어요. 1년? 네. 왜 학교를 그냥 공부 욕심이 좀 있어서요. 제가 미련 못 버리고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장사 탓에 일반 대학을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선택한 나는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PC방을 찾아 수업 내용과 일정을 확인한다. 무슨 과예요? 사회복지. 왜요? 그냥 이런 일 하면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이 갔어요. 그냥 외롭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소녀 가정도 보고 이러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갔어요.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 알고 이렇게 돕고 싶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건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게 내 꿈이자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다. 다음 날 아침. 오늘 아버지와 난 하루 장사를 접고 동생을 만나러 간다. 동생이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울릉도. 하루 한 번뿐인 울릉도엔 배를 타고
동생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고 신난다. 몇 번째 타보는 거예요? 처음요. 아 진짜요? 네. 왜요? 탈 일이 없었어요. 야, 그럼 동생 덕분에 네, 배도 타보고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처음 타보는 백길 여행이니 멀미약부터 챙겨 먹기 바쁘다. 아우 맛없다. 동생에게 줄 귤 상자 챙겨 들고 드디어 아버지와 울릉도행 배를 탔다. 처음 타보는 배 안의 모습을 보면서 마냥 신기하고 들뜨는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동생 만나러 가는 것도 배 타는 것도 매일 장사만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서인지 나로서 모든 게 다 즐겁고 신나기만 한다. 일주일 동안만 못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면 휴가인 거야. 휴가. 아버님 표정이 별로 안 일주일이면 그건 150만 원이다 야야. 그러면 한 달 동안만 못 나오게 해주지. 들뜬 기분도 잠시 몇 시간 후면 만나게 될 동생 생각에 다시 차분해진다. 물론 동생이기도 하지만 그냥 친구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파도도 높게 치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게 동생 만나러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나 못 가.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동생 볼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요. 왜요? 파도가 많이 쳐서 배가 많이 늦게 도착했어요. 1시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얼굴만 보고 다시 타야죠. 기상 악화로 1시간 배가 연착됐고 저녁 배로 다시 나와야 하는 우린 그만큼 동생 얼굴 볼 시간도 줄어든다. 조금이라도 빨리 얼굴 보려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드디어 반가운 얼굴 발견. 씩씩하게 거수경례하는 저 남자, 내 동생 상하다. 내가 울릉도를 구경시키고 싶은데 구경할 방법이 없어. 왜? 나도 한 번도 구경을 못 했거든. 맞나? 울릉도 구경보단 동생 보는 게 더 급선무. 동생과 얘기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난 좋다. 옷으로 공기가 딱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세 식구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한 끼 식사뿐. 하나 받으십시오. 아들이 따라주는 소주잔을 받는 아버지. 오늘 마시는 소주는 다른 때와 달리 마냥 달게 느껴지시나 보다. 아 아들 준자 뭐 있겠네. 술맛 좋네. 동생 위에 상추에 고기 듬뿍 올리고 잘 싸서 입에 넣어준다. 아하. 맛있어. 자, 역시 맛있던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당근. 맛있어. 야, 얘는 이 집에는 마늘도 안 주네. 어머니 없이 누나가 저를 뭐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동생 말에 괜히 쑥스럽다. 엄마 없이도 잘 커준 내 동생 상하. 이젠 나라를 지키는 어엿한 군인 아저씨다. 그것만으로도 난 동생이 대견하고 기특하다. 얼굴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 그냥 너무 급하니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하루 잡아가면 안 돼요? 근데 그만 바쁘니까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잡아올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저희 아버지도 뭐 그런 마음 간절하시겠지만 사는 게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날 더 위로하는 동생. 오늘은 왠지 오빠 같다. 먼 타지에 두고 와야 하는 탓에 마음 한구석이 안타깝지만 씩씩하고 의젓한 동생의 모습을 보니 다시금 마음 든든해진다. 건강해라 상아야.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접어둬야죠. 저거만. 또 이제 동생이 나올 때까지 또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만큼 동생은 좀 더 편해질 거라고 믿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금방 나와서 힘들면 저도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된다. 저는 할머님들이나 이렇게 할아버지들 제보고 웃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것 참 때문에? 따뜻하거든요. 뭐 따뜻한 일이 있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게 내가 더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걸 할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없다면 이 일을 계속 하겠다. 그쵸. 언제까지? 쭉. 쭉 계속하겠다는 내 스스로의 다짐처럼 길 위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들과 앞으로 더 보내야 할 많은 시간들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와 난 열심히 트럭에 꿈을 싣고 달리고 있다.